끝을 시작으로 삼으면 운이 지속됩니다. 모든 세상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생활, 일, 인간관계 등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에도 탄생이라는 시작과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다양한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큰 단락을 짓는 시점에서 반드시 하나가 시작되고 하나가 끝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긴장감이나 불안함도 동반되지만 그와 동시에 때묻지 않은 신선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두근거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 끝날 때는 늘 서운한 법입니다. 그러나 끝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항상 모든 끝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어떤 즐거운 일이나 좋은 일이 끝날 때면 기분을 이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의 일이 끝나면 재료가 됐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끝나면 그때까지의 좋았던 일도 안 좋았던 일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모든 끝을 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늘 새로운 기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그때까지 좋은 흐름으로 이루어왔던 것도 나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것 중에는 극심한 낙담이나 슬픔을 동반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친한 사람을 잃었다든지 괴로운 감정을 떨쳐낼 수 없는 끝도 수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괴로운 끝이라도 시작이라는 희망의 싹이 어딘가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찾을 수 있게 되면 마음은 구원받을 것이며 흐름 또한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틀을 만들면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안주하고 맙니다. 따라서 만들어둔 틀에 집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합니다.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은 성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한편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틀을 부수는 것과 동시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착실히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일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회사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로지 반복만 거듭하면 머리가 굳어져서 변화를 겁내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쇠퇴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틀에 사로잡히지 말고 변화하는 것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불리함 속에 나를 던지고 몰아세웁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게으른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힘을 100% 내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은 평소 상황에서는 실제로 100%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큰 승부처에는 100% 온전한 힘을 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변명할 여지가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실행하는 불언 실행은 멋은 있어 보이지만 실패했을 때 창피를 당하지 않고 도망칠 길을 남겨놓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직에 있어서는 자신을 몰아세워 회사 전체를 휘말리게 하지만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내는 유언 실행 쪽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바로 실행하고자 할 때는 블로그 등에 글을 쓰거나 만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여 퇴로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달리면서 다음 화살을 쏘는 사람만이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승부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지 연이어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부에 있어 하나의 국면이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면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때를 놓칩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하나의 국면에만 갇힌 채 무의식 중에 그곳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에 쏘아야 할 화살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국면이 바뀌면 이전까지는 우세했더라도 갑자기 운을 잃고 맙니다. 승부에서 계속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난 후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연달아 준비하여 알맞은 타이밍에 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다음 화살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황 파악이 느린 사람, 다른 하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의외로 후자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정성을 들여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질 못합니다. 유효한 화살을 쏘려면 준비와 실행의 이음매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듬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준비와 화살을 쏘는 타이밍 사이에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거나 다음 화살을 시간에 맞춰 준비하지 못합니다. 승부 흐름에 있어서는 준비를 마치고 나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를 하는 도중에 한 번 팔을 쭉 펴면서 다시 몸을 끌어올리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하고 맙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한 가지를 준비하는데 사로잡힌 사람은 턱걸이 도중에 팔을 완전히 펴버리는 사람과 닮았습니다. 흐름 속에서 운을 잃지 않으려면 이처럼 첫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도 연이어 쌓아야 하는데 반대로 운이 없을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없는 국면에서는 첫 화살을 쏜 후 흐름이 갑자기 달라져서 운이 따르기 시작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나약한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맙니다. 그러나 첫 번째 화살 정도로 상황이 간단히 바뀔 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꿋꿋이 계속 쏩니다. 과감하고 끈질긴 공격은 이윽고 강인함으로 변모하여 운을 부르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승부에 있어서는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운이 있든 없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흐름이 나쁠 때야말로 정성스럽게 일합니다. 마작에서 연이어 상대에게 쏘이는 바람에 페이스가 무너져서 점점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작 실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자포자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도 큰 실패를 하거나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태가 나빠질 것 같을 때는 기본을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흐름이 나쁠 때는 무엇을 하든 기대에 어긋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태세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거나 상태를 만회하려는 의식을 전환하여 전체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점차 차분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실패했을 때 다급히 회복을 꾀하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페이스만 더욱 무너지고 맙니다. 간혹 사원이 실수를 저질러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같은 고객을 상대로 재차 실수를 저지르는 광경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초조한 마음에 다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성을 다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쿠라이 씨가 순수와 용기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흐름이 깨졌을 때나 역경을 맞이했을 때는 올곧은 순수와 용기가 있으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괴로울 때는 순수함을 잃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라든가 어쩌면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순수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해지면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복잡해진 것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야가 열리고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정성을 다합시다. 전체관을 가집시다. 그리고 순수하게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흐름이 나쁠 때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본 자세입니다. 특히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일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레 차분해집니다. 평정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전체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이 나쁘더라도 일과 세상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면 머지않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둘 때,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기로에 계신 미소님들 계신가요? 기존 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나요? 끝과 시작이 같은 지점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끝내면서 드는 아쉬움과 외로움이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신선함과 기대심, 그리고 새로운 만남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이에 드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소개한 내용은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의 습관 중 2장 운을 붙잡는 행동 습관과 4장 좋은 운을 지속하는 방법 중 일부입니다. 저는 처음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나의 습관을 바꾸면 운을 쌓을 수도 있구나로 들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명입니다. 20년 무패 신화의 마작 고수 사쿠라이 쇼이치와 일본 최연소 상장 벤처기업 CEO이자 카카오 배달의 민족 김기사의 투자자 후지타 수스무입니다. 두 저자는 각각의 운과 운의 흐름을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책에는 평생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온 마작 1인자의 인생 철학과 그 가르침을 일과 삶의 현장에 적용해 성공한 CEO의 인사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중 도움될 문장 3개를 골라봤습니다. 1. 끝을 시작으로 삼으면 운이 지속된다. 만족하면 거기서 끝이다. 2.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기본 동작으로 돌아간다. 흐름이 나쁠 때야말로 정성스럽게 일한다. 3. 달리면서 다음 화살을 쏘는 사람만이 계속 이길 수 있다. 성공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계속 유지하면서 같은 돈을 받아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책 속에서 운을 쌓기 위해서는 빚을 지면 운기가 떨어지고 빌려주는 것이 많아지면 운기가 올라가니 빚은 어떠한 형태로든 갚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운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대처하면 운이 돌아옵니다. 특히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발뺌이나 변명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만회할지 모색하는 것이 좋겠지요. 준비를 이렇게나 꼼꼼하고 철저히 했는데 하며 자신의 잘못을 운 탓으로 돌리면 그 사람의 성장은 거기서 멈춘다고 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나쁜 요소가 분명 잠재해 있으므로 그 나쁜 요소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예상하는 것이 포함된다고요. 정말 단 하나도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함께하는 하루 습관을 장착한다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운이 흘러갈 것이라 믿습니다.
미소님들도 운이 좋아지는 하루 습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